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2010년대 중반,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미군기지 이전, 국제업무지구. 신문과 방송은 제2의 판교라 불렀고 투자자들은 마지막 기회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감도 뒤에는 누군가의 노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었다가 모든 것을 잃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이야기. 이것은 평택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신도시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3년 가을 평택 고덕신도시. 61세의 정희는 텅 빈 상가 3층 유리창 앞에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완벽합니다. 넓고 깨끗한 8차선 도로, 유럽풍 가로등, 반짝이는 신축 건물들. 마치 CG로 만든 도시처럼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새 도시에서 내 노후가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3년 전만 해도 정희는 희망으로 가득 찬 투자자였습니다. 아니, 투자자라기보다는 꿈을 꾸는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했는지 우리는 이제 그 시작으로 돌아가 봅니다. 2020년 봄 서울 정희의 집. 명절 저녁 아들 부부가 찾아옵니다. 아들 민주는 IT 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 며느리 수지는 부동산 정보에 밝은 똑똑한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이 확정됐어요. 사람이 최소 10만 명은 늘어난대요. 지금 사두면 무조건 올라요.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인데 2년 후엔 5천은 거뜬할 거예요. 정희는 브로슈어를 받아듭니다. 표지에는 고덕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 상가라는 금빛 문구가 반짝입니다. 안에는 화려한 조감도, 유럽풍 거리, 카페 테라스, 쇼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가져본 적이 있었나? 정희는 평생 남편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받은 보험금과 아파트 전세금을 합쳐 5억. 그것이 정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그냥 놔두시면 인플레이션의 가치만 떨어져요. 상가 사두시면 월세도 나오고 나중에 팔면 차익도 생기고. 그 말이 정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노후 대비, 안정적인 월세 수입,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산.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며칠 후 정희는 오랜 친구들을 만납니다. 신도시 상가. 정희야, 요즘 신도시 상가들 공실 많다더라. 조심해. 맞아. 우리 조카가 광명에 상가 샀는데 5년째 임차인 못 구하고 있어. 정희도 그 말이 일리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애들 키우기만 했어. 나도 한 번쯤은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 내 이름으로 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60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여자가 마지막으로 정희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괜찮아. 나도 이번엔 제대로 공부해서 할 거야.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정희는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가방 안에는 통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떨리는 마음. 평택 고덕신도시 입구. 거대한 게이트가 고덕국제신도시를 환영합니다. 넓은 대로 새로 심은 가로수, 곳곳에 분양 현수막. 와, 정말 새 도시네. 분양 사무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영업사원이 미소 지으며 다가옵니다. 어머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이 구역은 국제업무지구 핵심이에요. 조감도 보시면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화려한 영상, 유럽풍 거리, 쇼핑하는 인파, 카페 테라스의 여유로운 사람들. 그 영상 어디에도 공실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3,200만 원, 총 30평형이니까 9억 6천입니다. 대출은 최대 5억까지 가능하시고요. 정의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자기 자본 5억, 대출 5억. 딱 맞습니다. 괜찮아. 월세만 나오면 대출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몇 년 후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정희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2021년 3월 입주일 정희는 아들 부부와 함께 평택으로 향합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신도시의 풍경. 어머님, 봐봐요. 저기 삼성 공장. 진짜 크죠? 여기 곧 대박 나요. 잘하셨어. 23년만 기다리면 최소 12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상가 건물 앞.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1층 로비는 고급 호텔처럼 화려합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안내 데스크. 와, 여긴 진짜 유럽 스트리트몰 같아요. 여기 카페 들어오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정희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좋은 건물인데 사람들이 안 올 리 없어.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도착하는 순간 정희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복도, 쾅, 쾅.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칩니다. 양옆에 점포들, 셔터가 내려져 있고 먼지가 쌓인 유리창, 임대문에 전화번호가 붙은 문. 왜 이렇게 비어 있지? 아, 어머님. 아직 오픈 초기라서 그래요. 곧 차겠죠, 뭐.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점포 문을 엽니다. 30평의 텅 빈 공간. 새 건물 특유의 페인트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입주 2주 후 관리소에서 첫 관리비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3층 305호 정희님, 이번 달 관리비 45만 원입니다. 45만 원요? 아무도 안 들어와 있는데요? 기본 관리비는 동일하게 나갑니다. 냉난방비, 공용전기,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등. 정희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대출이자 월 220만 원, 관리비 월 45만 원, 전기 기본료 월 8만 원, 합계 월 273만 원. 임차인도 없이 나가는 돈만 매달 273만 원. 괜찮아. 곧 임차인 구하면 돼. 위치가 좋으니까.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4월 임차인 문의 연건, 5월 문의 연건, 6월 문의 일건. 그러나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 불발. 통장 잔액은 매달 273만 원씩 줄어듭니다. 5억에서 시작한 자기 자본이 4억 7천, 4억 4천, 4억 1천.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립니다. 2021년 8월 마침내 첫 임차인이 나타납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 김태준. 건물은 마음에 드는데 솔직히 유동인구가 너무 없어서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5개나 있어요. 곧 사람들 많아질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은 리스크가 커서 월세 12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0만 원. 정희가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4개월 동안 273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괜찮아. 시작이 반이야. 일단 카페가 잘 되면 주변에도 사람들 모일 거야.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월세 120만 원, 대출이자 220만 원을 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021년 9월 카페 고덕 로스터스 오픈. 첫날은 사람들이 꽤 왔습니다. 호기심 반, 축하 반.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손님이 뚝 끊깁니다. 오후 3시 카페 테라스. 바람만 스쳐 지나갑니다. 텅 빈 테이블, 홀로 앉아있는 태준, 그리고 멀리 보이는 넓은 대로에는 차보다 사람이 적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 오지? 2개월 후 태준이 정희를 찾아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를 좀 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저도 대출이자를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와요. 원두값도 못 건지고 있어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제발. 정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달부터 월세는 제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2022년 3월 어느 날 밤 정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덜컥? 덜컥? 창밖을 내다보니 트럭 한 대가 카페 앞에 서 있고 태준이 짐을 싣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카페 앞에 섭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고 문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다시 붙어 있습니다. 또 공실이네. 밀린 월세 360만 원은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봄부터 여름까지 정희의 삶은 숫자와의 전쟁이 됩니다. 대출이자 220만 원, 관리비 45만 원, 전기 기본료 8만 원, 건강보험료 15만 원, 핸드폰 요금 5만 원, 합계월 293만 원, 들어오는 돈 0원. 어떡하지? 어떡해? 정희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남은 자기 자본 2억 3천만 원을 293만 원으로 나누면 78개월, 6년 반. 6년 반 동안 임차인 못 구하면 나는 무일푼이 되는 거야. 정희는 일자리를 구합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 9,160원. 61세의 여자가 밤새 도시락을 데우고 담배를 팔고 술 취한 손님을 응대합니다. 한 달 월급 220만 원. 대출이자에도 모자란 금액입니다. 괜찮아. 버티면 돼.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이제 공허하게 들립니다. 2022년 6월 상가 게시판에 공지가 붙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대형 복합문화시설 2022년 12월 오픈 예정. 정희는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습니다. 그래. 대형 시설이 오면 사람들 몰릴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부동산 중개사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장님, 곧 대형 아울렛이랑 영화관 들어옵니다. 유동인구 확 늘 거예요. 지금만 버티세요. 정희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듭니다. 2022년 12월 드디어 대형 복합문화시설 오픈. 정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조감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형 아울렛이 아니라 작은 가족형 쇼핑몰. 10개 스크린 영화관이 아니라 4개 스크린. 유럽형 오픈 스트리트가 아니라 좁은 실내 복도. 이게 대형 복합시설이라고? 주변 상가 주인들도 분노합니다. 사기잖아. 조감도랑 완전히 다르잖아. 우리 분양받을 때 본 건 이게 아니었어. 하지만 시행사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조감도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 초 고덕신도시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상가 공실률 80%,
오픈 예정 매장 계속 연기. 평균 임대료 예상치의 30%, 유동인구 예측의 10%.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 공장 직원들은 기숙사와 사내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외부에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차를 타고 평택역이나 수원으로 갔습니다. 굳이 신도시 상가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감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을 빼먹었을 뿐입니다. 사람을. 정의는 상가 바닥의 균열을 바라봅니다. 새 건물인데도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한 거지? 2023년 3월. 피해 상가주들이 모입니다. 우리 연대에서 싸웁시다. 이건 명백한 분양 사기예요. 맞아요. 조감도랑 완전히 다른 시설 지어놓고 그들은 피해자 모임을 결성합니다. 언론에 제보하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시행사에 항의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상가 가치가 낮다고 하고 지자체는 민간 계약 사항이라 개입이 어렵다고 하고 시행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되었다고 할 뿐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릴 도와주지 않네.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계약서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이미 시행사가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정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경매를 결심합니다. 법원 경매장. 차가운 형광등 아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상가 3층 305, 전용 면적 30평, 감정가 10억, 최저 입찰가 7억에서 시작하겠습니다. 7억, 6억, 5억.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4억, 4억에 입찰하실 분 계십니까? 경매는 유찰됩니다. 4억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택상가는 이미 끝났어요. 공실률 80%인데 누가 사겠어요? 정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9억 6천만 원에 샀던 상가가 4억에도 팔리지 않는 현실.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2023년 9월. 정의의 빚은 이제 8억을 넘어섰습니다. 대출 5억에 밀린 관리비, 밀린 이자, 생활비 대출까지. 월 고정 지출은 9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편의점 알바는 체력의 한계로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서울에 사는 딸 수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수연아, 엄마가 가족을 망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도 속은 거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욕심을 부렸어. 너희들한테 뭐 물려주겠다고. 괜한 욕심. 엄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같이 해결해요. 제가 돈 모아서 도와드릴게요. 안 돼. 너희들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평생 애들 위해 산다고 했는데 결국 집만 떠안긴 거네. 나는 정말 멍청한 엄마야. 2023년 10월 정희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현재 채무액이 8억 2천, 자산은 거의 없으시고 현재 상황은 개인 파산 요건에 부합합니다.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은 최하위로 떨어지고 7년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습니다. 취업도 어려워지고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거리의 사람들. 저들은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을 잘못한 걸까?
사장님 결정하셨으면 서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서울지방법원 61세의 정인은 법정에 섭니다. 3년 전 평택 분양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날의 기대와 설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채무자 정인은 총 채무액 8억 2천만 원에 대하여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 초과 상태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탕! 의사봉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정의의 30년 재산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의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깨의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도 느낍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 잃었어.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 1월 정희는 마지막으로 평택을 찾아갑니다. 고속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3년 전과 같습니다. 넓은 대로 반짝이는 건물, 신도시라는 간판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이 화려한 도시가 누군가의 꿈을 집어삼키는 괴물이었구나. 상가 건물 앞. 여전히 1층 로비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면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305호. 정희는 문 앞에 섭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마지막으로 문을 엽니다. 텅 빈 30평의 공간. 먼지가 쌓인 바닥,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 정희는 천천히 그 공간을 걸어봅니다. 여기서 커피숍도 생기고 사람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내가 자랑스러운 건물주가 될 줄 알았는데 그는 창문 앞에 섭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덕신도시의 거리. 여전히 사람은 없고 차만 지나갑니다. 안녕. 내 마지막 꿈. 정희는 열쇠를 문 앞에 놓고 돌아섭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1층. 문이 열리고 정희는 건물을 나섭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늦은 오후. 정희는 상가 건물에서 나와 걷기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신도시 외곽. 화려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평택의 원래 풍경이 펼쳐집니다. 들판, 오래된 농가, 그리고 겨울 억새풀. 정희는 들판 한가운데 섭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평택의 바람. 춥대. 하지만 시원해. 바람이 억새를 흔듭니다. 억새는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 다 잃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어. 건강해.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 그걸로 충분해. 정희는 걷기 시작합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마을로, 버스 정류장으로. 바람이 등을 밀어줍니다. 평택의 바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2024년 봄. 정희는 딸이 사는 서울 작은 원룸에 함께 살게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급여는 없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이제는 욕심내지 않아. 오늘 하루가 평안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녁이면 딸과 함께 집 근처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와 집에서 간소하게 밥을 차려 먹습니다. 반찬은 항상 김, 김치, 계란국 이렇게 3가지뿐. 평택 상가에서 꿈꾸던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엄마, 오늘 도서관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요? 응,
5살짜리 꼬마가 나한테 책 읽어달래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원룸을 채웁니다. 10억짜리 상가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공간입니다. 정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평택 고덕신도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현재 고덕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70%를 넘습니다. 수백 명의 정의가 아직도 그곳에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파산했고, 일부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과대 광고로 분양 사기를 친 시행사, 과장된 정보를 그대로 믿은 투자자들,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정부, 아니면 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하는 이 시대의 욕망. 어쩌면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화려한 조감도 뒤에는 누군가의 인생이 걸려 있다는 것. 투자라는 단어 뒤에는 누군가의 노후,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꿈이 담겨 있다는 것. 정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없어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나한테 남은 유일한 재산이야. 평택의 바람은 오늘도 붑니다. 신도시의 텅 빈 거리를 지나 들판의 억새를 흔들고 누군가의 등을 밀어줍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무엇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의 신도시 상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레이션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의처럼 다 잃고도 다시 일어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지금도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